서울보증 상임감사에선 사퇴했습니다만 한 인터넷 매체와의 새로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윤한 갈등, 이때 얘기입니다.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김대남 씨의 새로운 녹취.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놓고 이른바 윤한 갈등이 벌어졌던 저때 서천에서 윤한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무릎을 꿇어서 저 자리가 성사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서천 가기 전에 무릎을 꿇어서 사과하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가준 것이다. 호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 김대남 이분도 그렇고요. 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저런 류의 사람들의 말을 사실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정치 현장에서도 저런 식의 이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의 저 얘기도 전형적인 저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정도의 내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의전비서관이라든가 뭐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람도 알까 말까한 그런 얘기를 저분이 무슨 그 다른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개연성으로 봐서도 그 당시에 그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인 거죠? 어떻게 바뀌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그 입장,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눈높이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저 서천 화재 현장에 간 날 다른 정말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들도 여기저기서 이제 일부 들어와서 이제 조합이 되는데 지금 저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누가 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주변 이제 참모들의 조언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누가 어디 가서 김 여사한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면을 세워주려고 갔다. 개연성으로도 보면 맞지 않고 저 김대남이라는 사람의 앞뒤에 계속 지금까지 말들도 다 맞지가 않은 얘기예요. 용인에서 뭐 누구 김 여사가 누구 뭐 비서관을 뭐 빠치 달아주려고 했다라는 것도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남 씨의 녹취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십상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용산은 네, 지금 뭐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네,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당선된 조이 네, 그다음에 뭐 강 네, 그런 애들이 그 쥐었다 폈다 해. 그 위에 뭐 수석 뭐 강승기 이런 것도 다 해뿌리고 네,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네. 거기서 딱 돌아가는 거는 안에 있는 네, 지금 그 40대 옛날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 있어. 네. 아, 박근혜 쪽 애들이 여사랑 또 네트워킹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김 전 행정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서 1년 6개월,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했다. 섭섭함을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이다. 설 변호사님. 네. 본인이 대선에서 나름대로 공을 세웠는데 진급을 못했다. 이분 행정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관 직무대리는 했습니다만 네. 최종 직급이 행정관이었고
그래서 섭섭해서 한 말이다. 지금 이렇게 또 해명은 하고 있고 십상시 얘기.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참 십상시라는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막 탄핵 예. 직전에 십상시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십상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마 국민 대다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정농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김대남 씨가 단순히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돌아간다. 어떤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런 조금 부조리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김대남 씨 얘기가 아니라 뭐 여러 얘기에 대해서 여러 이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이분들을 시켜서 뭐 국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을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뭐 본인의 섭섭함? 근데 이분 행정관도 하고 뭐 비서관 직무대행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섭섭한 분이 참 근데 섭섭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정말 연봉 3억짜리 감사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지금에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변명에 가깝고요. 지금 예. 그때 당시에 뭐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뭐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이렇게 납득되지 않은 결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말들이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예.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저 사람 허풍쟁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용산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